한밤 뉴욕 증시에서 나온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오라클입니다. AI에 클라우드 빠지면 안 되지.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급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주가가 계속 좀 밀리면서 결국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겠죠. 네, 워낙 실적이 좋았고요. 회사에서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을 또 피력하는 그랬군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당이 1.58달러 정도 예상됐는데 1.67달러, 거의 1.7달러 수준이 나왔고요. 매출도 기대 이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도 몇 가지 분야로 나오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분야는 45%, 그리고 인프라 부분은 76%나 시장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요. 특히 지난 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55%였거든요. 예. 이번에 상승률이 더 컸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클라우드 수요, 이들의 회사에 따르면 AI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들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젠2 클라우드가 이제 이 회사에서 쓰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소위 그 생성형 AI의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는 자기네가 클라우드가 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효율성도 그렇고 가격 측면에서 비용도 측면에서 타사를 압도한다 얘기하면서 자기네가 최고라고 얘기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회사의 내용 자체는 숫자로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월가의 시각은 최소 15곳이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매도해서 중립으로 올려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은 목표 주가는 다 올려놨지만은요. 투자 의견 자체는 매수만큼 중립도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자체가 보통 때 이 회사는 중립 정도였고요. 예. 오히려 오라클은 이 IT 업계에서 분류할 때 보면 배당 성장주 쪽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당 꾸준히 올려주는 건 긍정적인데 폭발적인 시장 점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와 같은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도 있군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TSMC입니다. 세상이 쉴 틈을 안 줍니다. TSMC 간밤에는 또 AMD가 엔비디아의 AI 칩보다 좀 뛰어나다라고 본인들이 광고했던 새로운 칩을 공개했고요. 엔비디아도 주문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확실한 건 AI 수혜주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물론 이들이 다발을 해갖고 무슨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제품을 주문하면 잘 만들어주는 거에 가서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이 부분을 패밀리시도 따라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TSMC가 지금 1위 하는 회사는 예, 다들 그렇죠. 아실 것 같고요. 역시 엔비디아가 큰 손이었던 건 마찬가지 됩니다. 참고로 좀 많이 나온 김에 엔비디아는 오늘 드디어 시가총액 종가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1조 달러 클럽에 들어섰기 때문에 종가 기준은 처음이군요. 네, 종가 기준 처음이죠. 지난번에 터치하만 네네, 갖고는 한 맞습니다. 3-4%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시장은 많은 분들이 또 테슬라 올라갈 때 보면 엔비디아가 쉬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엔비디아가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분이 이 방송 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많건 적건 간에.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엔비디아가 오늘 또 사상 최고가 같다는 거 일단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이 회사에서 엔비디아에 관련 TSMC 관련해서 중국 대만 쪽에서 하는 언론에서 발표한 얘기인데요. 지금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문 상황이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쪽도 있고 고부가치 쪽이 있는데 예.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좀 다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만 삼성전도 마찬가지면 작년 대비 실적은 저조하잖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TSMC의 매출의 거래처 비중인데 역시 네. 단연 탑은 애플이 되겠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퀄컴도 있고 AMD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있는 어떤 최대의 어떤 생산처다. 예.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곳이면 되겠고요. 최근 2023년에 보면 이익은 기대 이상의 꾸준히 났지만 매출은 다소는 부족했던 경험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분기 매출은 1,553억 달러였죠. 전년 동기 대비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주당 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날 것으로 일단은 전망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거리가 늘어난다는 건 뭐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TSMC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보스턴 프로퍼티스입니다.
보겠습니다. 금리가 동결된다면 어떨까요? 오피스 관련 리츠고요. 뭐 계속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아직도 구조적으로 좀 보면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만 그래도 금리가 동결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포인트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금리는 이제 고공행진하다가 금리가 이제 아마 내일 발표될 금리가 처음으로 이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 CPI 발표된 것도 물론 이제 임대료 관해서 아직까지 생각보다 약간 더 걸었지만 어떤 어떤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건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 네. 어떤 금리가 동결된다는 것 자체 물론 더 내려가면 좋겠지만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조차만 보더라도 결국은 리츠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호재죠. 결국은 돈을 받아갖고 돈을 빌려갖고 부동산을 계속 대출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다만 그렇죠.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는 것 자체는 일단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보스턴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것은 보스턴 프로퍼티는 미국의 리츠라는 건 정말 수많은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오피스 있죠, 오피스. 예. 오피스 부동산의 최대 어떤 리츠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그 부동산에 한번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되고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대표적 몇 군데 이렇게 리츠 기업의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대표적으로 가장 핫한 데가 샌프란시스코, LA 그리고 마이애미, 뉴욕, 보스턴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그쪽에 아주 집중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오피스들이 어떠냐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미국의 공실률이요 사상 최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의 공실률은 오피스거든요. 오피스의 미국 전체 공실률이 12.9%이기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최고라는 거죠. 이것은 어찌됐건 하이브리드 워킹이 어찌됐건 대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백투워크를 하러 갔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회사에서 누가 높은 분이 얘기했건 회사에서 대표가 얘기했건 간에 그냥 가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왕왕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외국 기업이 현지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죠. 네. 거기서 그들의 큰 기업들이 아마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대부분이 여전히 재택근무를 할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게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이 공실률을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 후에 하면은 미국의 렌트 가격인데요.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지금 처음으로 지금 3월에 감소세까지 보이는 거고요. 레드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 예. 여기를 보면 또 하나 보시면 지역별로 보면 가장 했던 곳이 서부죠, 서부. 서부가 LA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쪽, 뭐 시애틀 쪽인데 그쪽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마이애미 쪽입니다. 마이애미 쪽은 주택 시장에서 가장 핫한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 두 군데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고요. 동부나 북부 이런 쪽 약간 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고 보고 싶습니다. 다만 리츠를 여러분은 여전히 관심 갖는 건 좋은데요. 투자 환경이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웬만하게 얘기할 때 보면 섹터별 ETF가 괜찮다고 말씀드리지만 네네네. 리츠만 약간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츠는 전체 사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 리츠는 11개의 그 세부 섹터가 있는데요. 예. 워낙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하는 일이 다 달라서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신다 그러면 요즘 미국에서 그나마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그나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리 동결이 호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리츠 ETF 사실 리츠도 묶어놓은 건데 그걸 또 ETF로 묶어놓으면 좀 복잡해지겠죠. 굳이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골드만삭스의 S&P 500 목표지수 상향입니다. 어디까지 올렸을까요? 네, 저희가 최근 들어서 S&P 목표치를 올리는 증거가 꽤 있다라고 지금 계속 기회가 될 때는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네네. 시작은 스티펠이었고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지난주에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것은 골드만삭스에서 올렸는데요. 예. 꽤 많이 올려놨습니다. 4,000에서 4,500까지 올려놨습니다. 4,500. 네, 꽤 많이 올린 예. 겁니다. 4,500이면 업계 레벨에서 3, 4위권에 들 정도 꽤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랑 완전히 또 반대되는 시각. 모건 스탠리 지난주에도 여전히 똑같다. 3,900을 재강조했다라고 예.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본 계기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S&P 500의 올해 이익의 전망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목표치로 올라간 것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네요. 금리가 장기적으로 내년에 내려갈 것 같다 기대하면 바로 뭘 할 수 있냐면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밸류 멀티플을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멀티플의 상향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그렇구나. 올랐다라고 목표 예. 주가 보여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선 코너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너무 집중된 소위 빅세븐에 집중된 그런 시장의 어떤 그 양극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괜히 좀 불안하잖아요. 사실 네. 알고 보면 여러분들 테슬라나 지금 엔비디아에 너무 몰입돼서 그렇죠. 나머지를 보면 은근히 그 IT가 아닌 것들이 6월엔 더 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별로 안 들어와서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그저께도 소개해드렸던 유나이트 렌트 같은 오늘 확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특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꿈틀꿈틀거리고 거기에 항공주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크루즈 선사도 있고 그래서 그러네요. 좀 예. 이런 것들이 보면서 골드만삭 그 점을 주목하면서 약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겠고요. 예. 그 그림이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다음 그림인데요. 5월의 상승 등락 섹터별 등락률과 6월의 등락의 그림이 딱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5월에는 초록색이 한쪽에 몰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6월은 좀 흐린 건데요. 6월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도 확실히 IT가 나아졌네요. 상대적은 저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S&P 500을 4,500까지 전망을 좀 상향했습니다. 확실히 좀 랠리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쏠림보다는 그래도 좀 확장의 개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